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자기 오빠 의사라고 쓰니님에게 집해오라 난리치던 신우를 순한 양으로 만들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곧 결혼하는 여자입니다. 정신없이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결혼이 한 달 남았네요. 2달 전쯤에 예비 시누이와 기싸움을 좀 했어요. 물론 제가 이겼죠. 저는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누가 걸어오는 싸움은 마다하지 않고 응해주는 스타일입니다. 제 얘기 들어봐 주시고 앞으로 괜찮을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릴게요. 얘랑과는 저희 이모부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매라고 해야 하나요? 저희 아빠는 작은 병원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저희 이모부와는 대학 선후배 사이로 이모부도 저희 아빠 병원과 비슷한 병원을 운영하는 분이시고요. 저는 언니가 하나 있고 얘랑은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다들 저희 결혼을 축복해 주는데 예비 시누이라고 해야 하나요? 얘랑 여동생은 저에게 상식적이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더라고요. 저희 언니는 회사 다니며 형부와 맞벌이 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양가에 손 벌리지 않고 자기들 힘으로 결혼해서 사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언니 부부예요. 둘이 닭살 커플이라 어쩔 때는 보기 좀 민망하기도 하지만 저는 언니와 형부가 좋아 보여요. 저희 부모님도 언니를 엄청 챙기는 형부를 너무 좋아해서 저보고 항상 너희 형부 같은 남자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분의 딸인 제가 의사와 결혼한다고 하니 주변에서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씩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친구들도 그런 소리를 하곤 했는데 집안 어른이 소개를 해준 남자와 결혼한다니 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모부께서 좋은 남자가 있다고 저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신다는 말을 사촌 언니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사촌 언니가 중간에서 저에게 연락처를 주기도 하고 저와 얘랑이 만나도록 중간다리 역할도 좀 해주었어요. 얘랑과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나게 되고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키도 크고 잘생긴 외모에 겸손함까지 갖춘 얘랑에게 반해서 제가 먼저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좀 성격이 급한 편인데 얘랑은 제가 실수를 하거나 해도 크게 뭐라 하지 않고 천천히 설명해주는 사람이에요. 차분한 성격이고 급한 제 성격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능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배려심도 깊고 누군가에게 뭔가 호의를 받으면 꼭 갚으려는 마음씨도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얘랑이 잘생겨서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상관 있나요? 외모도 능력이라면 능력인데요. 제가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 있나 보네요. 저는 유럽에서 대학을 나왔고 졸업 후에 그 나라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는 동안 너무 외로웠습니다. 한국인 유학생이 많은 나라도 아니었고 현지인 친구들과는 제가 잘 어울리지 못해서 남는 게 시간이었습니다. 공부밖에 할 게 없어서 거의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고 그 나라에서 취업도 잘 된 것 같습니다. 암튼 저는 얘랑을 만나면서 제가 생각했던 사람과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빠도 얘랑에 대해 좀 알고 있었고요. 친구들에게 얘랑을 소개해 주었는데 친구들은 처음에 오해를 좀 하더라고요. 저희 형부가 일반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니 저희 아빠 병원을 물려줄 사위를 얻기 위해 너희를 결혼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다는 아니지만 나중에 그렇게 된다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저희 아빠가 결혼하라고 하는 남자와 제가 결혼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건 말건 별로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얘랑과 결혼에 대해 자세한 계획을 세우게 되고 양가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물론 좋아하셨고요. 저희 아빠는 얘랑과 만난 적이 2번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얘랑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습니다. 얘랑 집에 처음 인사를 드렸을 때 얘랑 부모님은 참 좋은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랑이 차분하고 자상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님을 닮아 그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예비 시누이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를 처음 본 날 예비 시누이는 자기 오빠를 공부시키느라 자기 부모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뭘로 보상할 것이냐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얘랑 부모님은 예비 시누이에게 그런 소리 하려거든 나가던지 방에 있으라고 하셨어요.
예비 시누이는 더 이상 이상한 소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예비 시댁에 가끔 놀러 가곤 했는데 예비 시누이는 꼭 집에 있더라고요. 사실 좀 부담스러워서 예비 시누이가 집에 없었으면 했거든요. 예비 시누이는 저를 만날 때마다 못되게 굴더라고요. 제가 대학을 외국에서 다녔던 것을 가지고 참 말이 많았어요. 유학 생활을 했으면 보나마나라고 하더군요. 시부모님 앞이라 당황스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어머님이 그런 소리 말라고 예비 시누이에게 핀잔을 주셨습니다. 예비 시누이는 저를 볼 때마다 자기는 대학 시절에 장학금도 받고 직장도 좋은 곳에 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저는 돈 많이 들여서 유학 다녀온 덕을 보며 사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외국에서 살면서 제가 얼마나 자유로운 생활을 했겠냐는 말을 꼭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장 딸로서 자기 오빠와 결혼해서 일이나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시부모님과 얘랑이 예비 시누이에게 철딱선이 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혼을 내기도 했지만 별 소용은 없었습니다. 얘랑은 저에게 예비 시누이 때문에 늘 미안해했는데 뭐 제가 예비 시누이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상관없다고 했어요. 예비 시누이의 말을 곱씹다 보면 제 기분만 나빠지니 좋은 시부모님과 얘랑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신혼집을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결정했습니다. 얘랑과 제가 모은 돈으로는 집값에 많이 모자랐어요. 제가 모은 돈은 얘랑보다 많이 적었고요. 양가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주셔서 집값은 반씩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희 결혼에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 사실 언니 눈치가 보였어요. 언니는 너랑 나랑은 다르니까 자기는 상관없다고 쿨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예비 시누이는 난리더라고요. 자기 오빠는 의사이고 저보다 버는 돈도 훨씬 많은데 집을 제가 해와야지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말하더군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네가 상관할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자기도 가족이라며 왜 상관하면 안 되냐고 입에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얘랑이 자기 동생에게 소리를 지르며 입 다물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조용해졌습니다. 예비 시누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자기 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며칠 후에 얘랑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예비 시누이와 얘기를 좀 하고 싶다고요. 함께 저녁 식사라도 하도록 자리를 좀 만들어 보라고 해서 셋이 만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각자 먹을 메뉴를 정하고 주문한 다음 예비 시누이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결혼하고 살 집에 대해서 아가씨는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아가씨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아가씨 말대로 오빠와 내가 결혼하면 우리 아빠가 운영하는 병원을 오빠가 물려받게 될지도 모르는데 누구에게 더 이득이 되는 결혼인지 생각이 못 미치냐고 했습니다. 나한테 아가씨가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면 나도 못 참지만 우리 부모님은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 같냐고 했더니 예비 시누이는 자기 오빠가 의사인데 이러더라고요. 얘랑이 예비 시누이에게 우리는 물질적인 거 따지지 않고 서로 좋아서 결혼하는 것이니 네가 나서서 그런 거 따질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 말대로 조건을 따진다면 본인이 저에 비해 모자라다고 하더군요. 얘랑은 또 자기가 결혼한 후에도 저와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장인어른이 병원을 주시겠지만 자기는 다른 목표가 있다고 그러니 이상한 소리에서 괜히 집안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가씨는 대학 때 장학금도 받고 사회생활을 적게 한 것도 아닌데 이런 계산도 안 되냐고 내가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웃는 표정으로 수줍어하니 우습게 보였나 보다고 했죠. 나 싸우는 거 좋아하지 않지만 누가 싸움 걸면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니 끝을 보고 싶으면 한번 계속 그런 식으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날 만났을 때 예비 시누이 표정에 도끼가 서려 있었는데 표정이 많이 풀리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제가 말했어요. 나는 배경이나 학벌, 직업 같은 것을 보고 오빠 만난 거 아니라고. 사람 대 사람으로 좋아서 사귀게 된 것이고 결혼하기로 한 것인데 왜 아가씨 혼자서 조건을 따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가씨 말대로 조건을 따지자면 아가씨도 나에게 숙이고 들어와야 하는 건 아냐고 했어요. 지금까지 아가씨가 나에게 했던 못된 소리들은 아버님, 어머님을 봐서 넘어갈 테니 앞으로는 내 앞에서 말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감정상에서 말싸움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생각했는데 예비 시누이는 의외로 부드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제가 한 얘기에 얘랑이 자존심이 상했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조금은 됐거든요.
그런데 얘랑은 제가 말을 참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부모님도 어쩌지 못하는 혼자만 잘난 자기 동생을 그렇게 제압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다고 하더군요. 암튼 얘랑이 기분 나빠하지 않으니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한 말이 틀린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고 예비 시누이가 좀 풀이 죽은 듯 보였는데 앞으로 또 이상한 행동을 할지도 모르겠고요. 저에게 많은 분들이 조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 신우가 걸어오는 기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조리 있게 잘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작정하고 시비 거는 사람에게는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